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입기도 쉬운데요. 장시간 반복적으로 사무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어깨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바르지 못한 자세와 운동 부족도 어깨 통증의 흔한 원인이기도 하죠. 또 청소와 설거지 등 가사노동을 매일 하는 주부들에게는 만성 관절 질환으로 팔꿈치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충돌 증후군 등과 같은 질환별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깨와 팔꿈치 질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깨와 팔꿈치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간민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어깨와 팔꿈치 질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깨 통증이나 팔꿈치 통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원인이 있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 어깨와 팔입니다. 기지개를 켜거나 머리를 감는 등 단순한 일상생활 동작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활동과 장시간의 컴퓨터 사용, 최근 들어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손과 팔을 움직일 때마다 어깨는 물론 팔꿈치까지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어깨는 우리 몸에서 관절 운동 범위가 가장 크고 자주 사용하는 만큼 어깨의 연골과 근육, 인대 등의 피로가 쌓여 퇴화가 빨리 진행되거나 다양한 질환으로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또 손과 팔을 자주 사용하는 만큼 피로가 쌓여서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이제 어깨 질환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오십견이 떠오르거든요. 이 오십견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주로 50대에 생긴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오십견은 어깨 통증 질환 중 가장 흔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발생 가능합니다. 의학적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십견은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인 관절낭이 퇴행성 변화로 오그라들고 딱딱해져서 통증을 유발하고 어깨의 운동 범위가 줄어드는 질환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면 왼쪽 정상 어깨의 경우 관절낭이 볼록하게 아래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 오른쪽 오십견 어깨의 경우에는 관절낭이 오그라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깨에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인 관절낭이 염증이 발생해서 오그라들고 딱딱해지는 질환이 오십견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십견이 발병하는 원인은 뭘까요, 선생님? 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이나 관절낭의 노화로 염증이 발생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깨에 외상이나 충격을 받은 경우, 갑상선 질환과 같은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 경우 오십견 발생 확률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발병 확률이 높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십견 생길 확률이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오십견이 발병할 경우 증상이 심하고 통증이 심하며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자세 등으로 젊은 층에서도 오십견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깨 외상이나 갑상선 질환, 또 당뇨병의 영향으로도 오십견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성으로도 오십견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십견의 구체적인 증상은 선생님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목 부위의 뻐근함이나 피로감으로 시작해서 심하면 팔을 올리거나 내릴 때도 심한 통증을 느껴 세수나 머리 감기 등 일상적인 동작이 어려울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은 어깨가 얼어 있는 것처럼 조금만 움직여도 자지러지게 아프고 어깨 관절 주변의 조직대사 및 혈액순환 장애로 어깨 관절의 기능 장애를 유발합니다. 일단 심한 통증과 함께 앞, 뒤, 옆 등 전 방향으로 어깨 움직임이 감소된다면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심한 통증과 함께 어깨를 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없다면 오십견을 좀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십견의 치료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오십견은 관절 주머니가 굳어진 병이기 때문에 굳어진 관절낭을 풀어주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염 진통제나 근육 위안제 등의 약물 치료, 소염제나 윤활액을 보충해주는 주사 치료,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고 관절 운동 범위를 넓혀주는 물리치료 등이 있습니다. 네.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한 수술 요법 없이도 어깨 운동과 온찜질 등으로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시켜주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관절 운동 범위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시술로 굳어져 있는 관절낭을 직접 절개해서 이완시켜주는 방법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십견의 치료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또 관절 운동 범위를 높여주는 물리 치료, 또 굳어진 관절을 풀어줄 수 있고요. 좀 심한 경우라면 관절낭을 직접 절개하는 시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십견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어깨 질환은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네, 어깨도 아프지만 손을 위로 못 올리겠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어깨를 움직이는 회전근개 4개의 힘줄 중에서 가장 위에 위치한 극상근의 염증이 생기는 충돌 증후군 때문입니다. 극상근은 팔을 들어올리는 데 작용하는 힘줄로 팔을 어깨 위로 들어올릴 때 어깨에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를 움직이는 회전근개의 상방에는 견봉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네. 젊거나 어깨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어깨 힘줄과 견봉 사이의 공간이 충분하여 어깨를 움직일 때 전혀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피로가 생기거나 나이가 들어서 근력이 약해지고 외상으로 다쳤을 경우에는 견봉과 어깨 힘줄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어 서로 부딪히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잦은 마찰로 인해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깨에 잦은 마찰로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또 문제가 질환을 말하는군요. 그러면 이 충돌 증후군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충돌 증후군이 있는 경우 팔을 들 때 어깨 높이에서 특징적으로 통증이 있으며 오히려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리게 되면 통증이 감소합니다. 처음에는 팔을 사용할 때만 통증이 있다가 점차적으로 하루 종일 휴식 시에도 통증이 발생하고 밤에도 심한 통증으로 잠을 설치게 됩니다. 손이 등 뒤로 잘 돌아가지 않고 옷을 입기 힘들며 목욕 등 씻기도 힘들어집니다.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 걸린 듯한 느낌과 함께 소리가 날 수 있고 통증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네. 손을 어깨 위에서 주로 쓰는 직업이나 탁구, 배구, 야구, 배드민턴 등의 운동을 할 때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절반 정도가 충돌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팔을 어깨 높이 정도에 들었을 때 통증이 심하고요. 또 손을 어깨 위로 쓰는 직업이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통증이 심하다면요. 치료를 해봐야 될 건데 어깨 통증 증후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요? 예, 초기에는 염증 소견을 보이지만 마찰이 반복되게 되면 어깨 힘줄이 상해서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소염제나 국소마취제 등의 약물 및 주사 치료를 시행하는데 이런 치료는 일정 기간 동안만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재발이 쉽습니다. 보존적인 치료에 효과가 없고 밤에 잠을 자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어깨 근육이 움직일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견봉 부위를 다듬어주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네. 수술 후의 재활 치료는 어깨 근력을 강화하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어깨와 팔꿈치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어깨와 팔꿈치 질환에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어깨가 좀 많이 아픈데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갖고 MRI도 좀 찍어보고 이래 했는데요. 네.
뭐 그 돌아가는 부위에 뭐 염증이 좀 생기고 오시경도 좀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좀 받아보고 한의원에도 다니고 이랬는데 별 진도가 안 나가요. 별 효과가 없어요. 네, 선생님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예. 차도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혹시 그 전화 주신 분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네, 56년. 네, 56세시고요. 네. 네, 그 병원에서 MRI 검사는 하셨습니까? 네. 네, 뭐 단순 염증 외에 뭐 다른 파열이나 특별한 소견은 없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요. 네, 그거는 네. 없고요. 뭐 염증하고 뭐 그렇게 생겼는데 수술하는 네.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내가 수술은 안 하고 싶고 네. 좀 치료를 좀 받아보겠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 어깨 관절 운동 범위는 뭐 줄어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리지 못한다든지 바깥쪽으로 들어 올릴 때 중간쯤 올라가면 어깨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네. 중간쯤 올리다 다시 내릴 때 통증이 좀 심하고요. 네. 잘 때는 옆으로 자다가 팔이 네. 딱 앞쪽으로 와가고 뒤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좀 많이 아프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뭐 충돌 증후군이신 것 같은데요. 네.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 높이 부근에서 통증이 심하고 그다음에 MRI 검사를 하였는데 다행히 힘줄에 염증 소견만 있을 뿐 뭐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회전근개 파열로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다른 치료는 얼마나 받아보셨습니까? 아, 물리치료도 받았고요. 네,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 네. 받고 네. 또 지금은 신경외과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거든요. 혹시 뭐 어깨 쪽에 주사 치료라든지 아니면 예, 도수 지금 치료도 주사 한번 치료 받아보셨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주사 치료는 몇 번 정도 받으셨습니까? 어저께 지금 처음 받았거든요. 처음 받으셨고요. 네. 네. 이 주사 치료는 얼마 정도 기간을 두고 봐야 되나요, 선생님? 뭐 한 4일 정도 네. 쪽으로 한번 받아보자 하더라고요. 한 4번 정도. 예. 뭐 보통 제일 흔하게 네. 저희가 주사 치료 때 사용하는 약물이 스테로이드입니다. 네. 어깨에 염증이 문제이기 때문에 염증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그 힘줄 부위에다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게 되는데 뭐 맞으시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는 오히려 더 아플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뭐 며칠 정도, 수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네. 아직 주사 맞으신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으셨고 네. 그다음에 다른 치료를 오랫동안 뭐 많이 받아보신 게 아니시라면 먼저 보존적 치료를 해보시는 게 먼저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사 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는 게 우선은 방법일까요, 선생님? 예. 스테로이드 주사의 경우에는 뭐 효과가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 반대로 반복적으로 맞게 되면 다른 전신적인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힘줄에 독성이 있어 뭐 힘줄의 파열이나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너무 잦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맞는 거는 좋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네. 일정한 주기로 뭐 그러니까 한 뭐 2번 또는 3번 정도 뭐 치료를 반복하시는데도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다른 치료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머니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는 예, 네. 어깨가 너무 한 3년가량 됐는데, 네. 예, 주사를 좀 맞으면 좀 괜찮고, 네. 안 맞으면 어깨가 너무 아파요. 제가 한 열흘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거든요, 어저께. 네. 그런데 이제 MRI 찍어보니까는, 네. 그 어깨 이거 증후군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또 증후군. 네. 그런데 제가 한 열흘 입원하는 동안에 주사 2번 맞았거든요. 네. 이제 물리치료 하고 이제 기계치료 하고 이래 했는데, 해도 안 돼가지고 제가 지금 어저께 퇴원을 했어요. 어깨가 지금 열이 너무 말라고 막 수시가 아파도 뭐 할지를 못해. 너 같은 거를. 네,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했는데 지금 호전되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선생님. 네네. 예, 환자분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56입니다. 네, 56세시고요. 예. 네, 치료 받으신 지는 총 몇 개월 정도 되셨습니까? 이번 치료는 10일 입원했고, 예. 그 전에 통원 치료는 얼마 정도 받아보셨고요? 통원 치료는 한 3년 가까이 됐어요. 제가 통원 치료 한 번씩 받은 거는요. 3년 동안 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지금 많이 아프신 건가요? 네네. 네. 주로 어떨 때 통증이 있으십니까? 이래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예. 누 자지를 못해, 전혀 아파서.
밤에 많이 아프시고요. 예. 밤낮이 없어요, 지금은. 음. 팔을 들어 올리는 거는 괜찮으신가요? 그러니까 반대편과 비슷하게 들어 끝까지. 올리는 것도 안 되고 예.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안 되고요. 아예 팔 드는 자체가 안 돼요. 혹시 속옷근 같은 거는 뭐 아픈 팔로 채울 수 있으신가요? 아니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하시고요. 지금 MRI 소견상 충돌 증후군이라고 네. 하셨었는데요, 선생님. 네. 또 다른 질환이 의심이 되시나요? 예, 보통 뭐 충돌 증후군이 오래되게 되면 뭐 네. 다른 그 어깨 질환 동반할 수 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충돌 증후군도 있지만 네. 같이 오십견이 동반되신 것 같습니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 내 질환이 있는 경우에 흔히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질환들하고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환자분처럼 충돌 증후군이나 아니면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석회화 건염이 있는 경우에도 오십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은 충돌 증후군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네. 그다음에 오십견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운동 치료는 받아보셨습니까? 네네, 운동 받아봤어요. 병원 방문하셔서 도수 치료 받으신 건가요? 예, 그것도 했고요. 앞전에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사사로 체육관 그런 데서 해봤거든요. 예. 그걸 해도 안 돼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예. 네. 잘 안 나오시고요. 네네. 혹시 뭐 도수 치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혼자서도 스트레칭 운동 같은 거를 꾸준히 해보셨나요? 예, 했는데 할 수가 네. 없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아프시고요. 네네. 예. 네, 어떤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지금 치료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예. 증상이 호전이 되지 않으시니까요.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오십견 치료는 그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는 뭐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운동 치료를 하셨음에도 계속 네. 3년 동안 계속 아프시다면 네네. 수술적 치료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뭐 간단하게 관절낭을 터주는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다니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네네.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좀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그리고 네. 오른쪽 손은 막 네. 저리거든요. 네. 그래서 목도 찍으면 목 디스크 초기 증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같이 해서 수술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그 치료가 되는 것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네. 아프신 어깨도 오른쪽이십니까? 아니, 왼쪽이요. 왼쪽 어깨시고요. 예. 예. 손은 어느 손가락이 특히 더 저리십니까? 손바닥 쪽으로 싹 다 저립니다. 팔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깨부터 팔로 쫙 내려가면서요. 어깨부터 팔로 내려가는 듯한 통증이시고요. 저린다고 예. 손바닥까지. 예. 네. 우선은 뭐 더 불편하신 쪽을 먼저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목적으로도 다른 혹시 보존적 치료를 받아보시지 않으셨다면 그쪽을 전문 선생님을 방문하여 진료를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뭐 주사 치료라든지 다른 보존적 치료를 우선 먼저 해보시는 걸 그럼 선생님,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목 디스크와 그런 팔 관절은 따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건가요, 지금? 같이 동시에 치료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선생님? 예, 아무래도 뭐 네. 꼭 따로 치료해야 되지는 않는데 네네. 뭐 어깨 수술을 하게 되면 네. 재활 치료하는데 좀 불편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목 수술을 하게 되면 보조기 네. 같은 걸 착용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네. 환자분께서 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통증이나 불편감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예, 저희가 더 불편하신 쪽 먼저 예, 치료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고요. 네. 아니면 빠른 뭐 단기간 내에 모두 해결을 하고 싶다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목적으로 뭐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어깨 쪽 뭐 수술을 같이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네, 어머니 먼저 좀 더 불편하신 곳을 먼저 더 치료를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전화- 제가 한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간민철 정형외과 전문의 모시고 어깨와 팔꿈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어깨가 아파서, 예. 네, 무릎이 무릎 관절이 와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짚고, 왼쪽 팔을 계속 짚었더만은, 네.
싶었더만 어깨가 계속 아파요 지금. 뒤로 돌리도 못 하고 뒤로 돌리도 못 하고. 네, 혹시 나도 병원은 못해요. 가보신 적 아니, 있으신가요? 어머니. 예, 침은 한 2번 맞아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이게 무릎 관절로 아프셔가지고 왼쪽 어깨를 짚으셨더니 또 왼쪽 어깨가 네, 아프시다고 맞아요. 하시네요, 네. 선생님. 네, 그 하지 쪽 문제로 뭐 목발을 오래 짚으신다든지 아니면은 반대쪽 어깨 문제로 그 반대쪽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아픈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네. 일단 환자분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아, 67이요. 네, 67세시고요. 아프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죠? 이 수술한 지가 한 4월 18일 날 수술했으니까 지금 그때부터 계속 아프거든요. 네, 2개월이 좀 안 되셨군요. 예, 예. 네. 팔은 주로 어떨 때 불편하십니까? 이 뒤로 돌리거나 모르고 네. 이래 바로 있다 이 다리 팔을 딱 태우고 또 아파요. 들리고 어깨가. 돌리시지 못하고 결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시네요. 예. 깜짝깜짝 놀래야 되더라고요. 환자분께서도 앞선 분과 마찬가지로 관절 운동 범위가 많이 줄어 있으신 것 같으신데요. 뭐 일정 범위 안에서는 뭐 운동이 가능하지만 그 범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통증을 호소하는 것이 오십견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네. 네, 오십견은 뭐 특별한 원인 없이도 생길 수 있지만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전신 질환이나 아니면 어깨 쪽 문제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그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67세시라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가능성도 높으시고요. 네. 그다음 최근 들어 팔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그런 병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그러면 이 주사로 맞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치료받아야 됩니까? 우선 어머니 병원에 가셔가지고요. 오십견이랑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이 되니까요. 정확한 검진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치료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그러면? 네. 일단은 먼저 그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생긴 그러니까 오십견이 생긴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근력 저하가 있지 않고 초음파나 MRI 검사를 했는데 힘줄 파열이 없으시다면 그러니까 회전근개 파열이 아니시라면은 주사 치료나 운동 치료를 포함한 먼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최근 들어 과도한 사용으로 힘줄에 손상이 생겨서 파열이 있으신 거라면 그에 맞는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완전 파열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병원에 가셔서 꼭 검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맞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어깨와 팔꿈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질환으로 오십견과 선생님 충돌증후군 알아봤는데요. 또 어떤 질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어깨를 감싸고 있는 4개의 근육과 힘줄을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네. 몸통 쪽에서 어깨를 잡아당겨 어깨 관절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며 어깨 관절의 안정성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위입니다. 회전근개가 어깨를 둘러싸고 움직여주는 힘줄이니까 회전근개 파열은 말 그대로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이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인 어깨와 회전근개가 파열된 어깨 모습을 비교한 MRI 사진입니다. 회전근개 4개 근육 중에서도 팔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극상근의 힘줄이 파열된 경우가 가장 흔하며 회전근개 파열은 오십견과 다르게 저절로 회복되지 못하고 네. 점점 악화되어 결국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이제 힘줄이 찢어졌다면 통증이 심할 것 같은데요. 이제 어깨를 사용하는데도 불편함이 클 것 같고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팔을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극상근의 힘줄에 파열이 일어나서 팔을 어깨 위로 들어올릴 때 통증이 심해집니다. 순간 힘이 빠지기도 하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태가 심해지면 근력이 약해지면서 특정 동작에서 물건을 놓치거나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아주 만성적이 되면 어깨가 굳어져서 오십견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노화에 의해서 발생되기도 하고 반복적인 활동이나 운동 중 불상으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파열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힘줄과 근육이 변성이 오게 되는데요. 네. 변성이 한 번 오면 봉합 수술을 해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변성이 오기 전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힘줄이 끊어지면 팔을 아예 올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힘줄이 끊어진 정도와 팔을 못 쓰는 경우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힘줄이 맨 오른쪽 그림처럼 완전히 끊어져도 주변 근육이 힘이 나눠서 전달되기 때문에 네. 팔을 잘 올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저절로 좋아지거나 회복되긴 어렵고요. 점점 진행된다고 하니까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어깨 염증이나 단순한 근육통은 소염제나 휴식을 통해 어느 정도 호전될 수 있고 아직 어깨의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면 수술 대신 주사나 근육 강화 운동을 포함한 물리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등과 같은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힘줄이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사용해 봉합하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부분적 파열의 경우에도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거나 충돌 증후군이 원인인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이제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사나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수술로 봉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수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절개를 거의 하지 않고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 관절 내부를 모니터링하면서 찢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면 떨어진 회전근개를 확인하여 부착부를 정리한 다음 특수 나사못이 달려있는 실을 회전근개에 통과시킨 후 묶어서 봉합해줍니다. 나사못이라 금속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몸에 흡수되는 재질을 사용합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 시 전신 마취 대신 부위 마취를 통해 수술의 위험도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절개 부위가 작다 보니 통증이 덜하고 주변 조직 손상이 없으며 흉터가 남지 않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어깨 질환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깨 안에 석회가 생겨서 움직이기도 힘들어지고 또 통증이 심하다고 하는 질환이 있다던데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석회성 건염은 비교적 젊은 연령층인 30에서 50세 사이에 주로 나타납니다. 네. 어깨 힘줄의 퇴행성 변화로 힘줄의 일부가 석회줄로 변성되며 주변에 염증을 유발시키고 돌처럼 굳어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어깨 질환 중에서 가장 아픈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힘줄로 가는 혈액 공급이 줄어들고 퇴행성 변화로 석회가 생기게 됩니다. 정확한 발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도한 어깨 사용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어느 순간 이유도 없이 통증이 와서 어깨를 잘 움직이지 못하고 급성일 경우에는 골절될 때와 비슷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의 심한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 석회성 건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 질환 중에 가장 아픈 병이기도 하고요. 또 응급실에 갈 정도로 어깨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석회가 작을 경우에는 석회를 제거하지 않고 염증 치료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소염제 및 스테로이드 주사를 이용한 주사치료, 약물치료, 핫팩이나 초음파, 전기자극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강한 충격파로 손상된 조직을 자극해 조직 손상을 치유하고 석회의 흡수를 촉진하는 최충격파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보존적 치료에도 지속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나 석회가 너무 커서 움직일 때마다 걸리고 부딪히는 느낌이 들 경우, 회전근개 파열과 같은 동반 질환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힘줄 내부의 석회를 제거하고 염증 부위를 절제하는데 필요시에 힘줄 봉합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3, 4일 후부터 어깨를 움직이는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어깨 질환과 팔꿈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팔꿈치 통증에 좀 알아보죠. 이 팔꿈치 관련 질환들은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팔꿈치 관절에서 오는 통증은 초기에는 생활하는데 작은 불편함부터 시작하지만 방치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불편까지 일으킬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 가볍게 생각하고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회복이 힘들어져서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증이 2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뼈를 상완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상완골 하단부에 부착되는 근육의 힘줄 부분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거나 파열되어 생기는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가 팔꿈치 질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테니스 엘보와 골프 엘보 둘 다 스포츠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테니스 엘보 어떤 질환인가요? 네,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 힘줄에 손상과 염증이 생겨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네. 손목을 손등으로 젖히는 근육이 팔꿈치 바깥쪽에서 시작하는데 이 부위에서 힘줄의 퇴행성 변화나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테니스 선수들의 백핸드 동작에서 이 힘줄에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는데 네. 테니스를 직업적으로 하는 선수들에게 잘 생겨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의학적 용어로는 상완골 외상과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목과 팔의 사용이 많은 40, 50대 주부들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팔꿈치 바깥쪽에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테니스 엘보라고 부르군요. 이 40, 50대 주부들에게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분들이 테니스를 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테니스 엘보는 팔과 손을 자주 쓰는 사람에게서 흔히 발생합니다.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 때문에 테니스를 많이 치거나 활동적인 스포츠를 하는 남성에서 주로 생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환자의 상당수는 주부입니다. 주부들의 경우 하루 평균 대여섯 시간 동안 무거운 주방용품을 들고 옮기는 일을 반복하고 설거지나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을 적절한 휴식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팔꿈치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한 번에 큰 충격을 받기보다는 작은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테니스 엘보는 가정주부들에게서 많이 발병한다고 해서 주부 엘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한 번에 큰 충격을 받기보다는 작은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으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축적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테니스 엘보군요. 이제 그러면 이 테니스 엘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테니스 엘보가 있으면 팔꿈치 바깥쪽 부위에 통증과 저린 느낌이 듭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물을 따르는 등 손목을 젖히는 동작을 할 때 특히 통증이 심해집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 숟가락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프거나 주먹을 쥐거나 문고리를 잡고 돌리는 간단한 동작에서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심해지면 팔꿈치 바깥쪽으로부터 손목, 손 부위까지 통증이 확대되어 한쪽 손을 거의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깨나 목 주위 근육에서도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네.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특히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제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있고요. 또 손목을 젖히는 동작도 힘들어진다면 테니스 엘보를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테니스 엘보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선생님,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꿈치를 곧게 편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젖혔을 때 팔꿈치 바깥쪽에서 통증이 있거나 팔꿈치 바깥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는 경우, 네. 그리고 팔꿈치가 아파 걸레를 짠다든지 하는 그 팔을 비트는 동작이 하기 힘들 때 네. 테니스 엘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엘보라고 생각되면 전문 병원을 방문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손상 정도 및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손목을 뒤로 젖혔을 때 아프거나 팔꿈치 바깥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프다면 테니스 엘보를 의심해 봐야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어깨와 팔꿈치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좀 네, 상담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어깨가 아파서, 저는 어깨가 아파서 그러는데, 예. 네. 어깨가, 조금 움직이고 나면, 어찌 아프는지, 울로 들어도, 이렇게 팔로 들어도 아프고, 예. 가만히 있으면 더 팍팍팍팍 쑤시고 아프고, 이제. 병원은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정형외과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네. 그래, 치료로 갔다가 한 20일 넘게 치료를 했거든요. 20일 그러니까, 정도요? 예. 네. 그래서 하도 아파서 큰 병원에 가가지고, 네. MRI 찍어갖고 검사를 해보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검사를 하니까 네. MRI 찍어가지고 그 자원에 허연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네. MRI 찍어보니까 디스크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입인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입인해갖고 입인을 한 보름 정도 해가 있다고
있어도 겉에기라 아픈 도수가 그래갖고 집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막 어깨가 이래 아팠어서 못 견디겠어요. 지금 어깨 디스크라고 하셨는데요, 선생님. 디스크가 네, 있을 수 어깨에는 있나요? 디스크라고 하는 질환이 없기 때문에 네. 아마 목 쪽 검사를 MRI 검사를 하신 것 같고 경추부에 디스크를 진단받으신 것 같습니다. 네. 어깨 통증이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 네네. 어깨에 뭐 내부에 질환이 없더라도 네. 경추에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도 그 어깨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MRI는 어깨 쪽을 검사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목 경추 부위를 검사하셨습니까? 목을요. 아, 예, 목을 검사하셨고요. 예예예. 예. 디스크는 뭐 정도가 많이 심하다고 하시던가요? 아 조금 하다 이러더라고요. 예. 수술한 단계는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정도가 심해서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셨고요. 아 예예. 예. 그런데 아파 못 예. 견디겠어요. 그러면 어깨 쪽으로는 정밀 검사는 받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예. 예. 그 어깨 그 목 쪽에 검사를 하셨는데 디스크가 많이 네. 경미했다면 뭐 네. 디스크에 의한 통증보다는 어깨 자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주로 어떨 때 통증이 많이 심하십니까? 통증이에 네. 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어깨가 이막 네. 되게 알리고 막 팍팍팍팍팍 쑤시고 이렇게 아프고 네. 그래갖고 좀 이렇게 팔로 이렇게 좀 들면은 좀 덜 아픈 것 같고 그랬어요. 네.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심하시고 들어 올리시면 조금 덜 하신 것 같으시다고요? 예, 팔로 이렇게 네. 쭉 이렇게 들어 올리가 있으면 네. 아픈 그 도수가 좀 덜하는 것 같고 네. 고만 있으면 많이 아프고 네. 가만히 있을 때가 더 아프시네요. 네. 예예예. 혹시 통증이 저린 듯한 양상이십니까? 그래가 처음에는 저리 가지고 이 저리 가고 손까지 왔어요. 손가락까지 와가지고 네. 손이 막 이렇게 오자마도 안 아프고 이렇더라고요. 네. 감각도 떨어지시는 것 같으시고요. 그 병원에 가가지고는 네. 그래 네. 치료를 하고 나게 그 기회는 없는데 이게 어깨가 네. 그리 많이 아파요. 심하게. 지금은 그 증상이 없지만 어깨는 계속 아프시다고 하시는데. 예예예. 네. 손 저리는 건 없어지고. 네. 혹시 아픈 부위가 어깨 바깥쪽이십니까? 아니면은 어깨와 목을 이어주는 여기 승모근 부위십니까? 목하고 이어지는 고개가. 이어지는 이음새가 아프시고요. 예예. 네. 저희가 어깨 통증 원인으로 경추 디스크도 있고 어깨 내부에 질환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 감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별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어깨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깨 관절 바깥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네. 목 쪽이 원인인 경우에는 목과 어깨 연결부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결부에 여기가 아픕니다. 예, 그리고 아까 팔을 들어 올리실 때 팔을 완전히 들어 올리게 되면 통증이 감소된다고 하셨는데 그것 또한 그 경추 디스크에서 특징적인 증상이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뭐 들었을 때는 네. 네, 어깨 쪽보다는 경추 쪽 문제가 좀 더 네,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 쪽을 조금 더 치료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현재 다니시는 병원에서 좀 더 치료를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목 디스크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어깨가 계속 아프시다고 하면 그때 어깨 쪽으로 좀 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은 어깨 질환보다는 목 통증에 의해서 어깨 질환이 아프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목 예. 치료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그러면 예. 네. 이거로 이거로 전문 걸어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머니, 저희가 병원 이렇게 내용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친절한 상담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 지금 오른쪽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 이래가지고 치료를 받고 오른쪽은 또 괜찮는데 네. 왼쪽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도 괜찮고 일을 해도 괜찮고 네. 근데 팔을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칼을 같이 이처럼 빈덕하는 거 있어요. 네. 네, 네, 그래 이렇게 아프고요. 네. 지금 이거 브라더 선 잠그고 이거 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고 지장은 없으시고요. 어깨에 손 올리도 갑니다. 네. 어깨가 좀 불편해요. 어딘가 모르게. 지금 오른쪽 어깨는 지금 회전근개 파열로 예. 괜찮으시지만 왼쪽 어깨가 조금 불편하시다라고 하시거든요. 네네. 네. 전화 주신 분께서는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9. 네, 69세시고요. 오른쪽 네. 어깨는 어떻게 치료 받으셨습니까? 오른쪽 어깨 병원에서 MRI 찍으니까 네. 회전근개 파열해갖고
병원에서 수술하라 하는 거, 네. 그 치료 다른 병원을 받던 데서 큰 네. 병원 한번 가보고 수술을 하라 해서 두 군데 네. 갔는데 부민병원에 갔는데 부산에 네. 그러니까 치료 좀 받으면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치료를 한 2, 3개월 받고 괜찮으세요? 괜찮거든요. 네. 왼쪽 어깨가 어느 날 갑자기 팔을 이래 들어 올리나 뒤로 이래 하면은 좀 너무 불편하거든요. 네. 그 다른 병원에서 곧바로 수술적 치료를 권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회전근개 파열은 아마 부분층 파열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에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그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다른 전신적인 요인들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한쪽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들에게서 반대쪽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왼쪽에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회전근개에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시고요. 그다음에 네.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손을 뒤로 들어올리기 힘들고 네. 일정 범위 이상 움직였을 때 통증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오십견이 같이 동반돼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왼쪽도 그러면 치료나 검진을 받으셔야겠네요, 지금. 네, 가까운 그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한 네. 치료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시고요. 네. 만약에 예, 선생님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이거 어깨에 이상이 있어가 손 떨림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전화 받고 있는 휴대폰도 들고 있는 게 네. 손이 좀 많이 떨려가지고 부면병원에 그때 정형외과 하면서 신경과로 가니까 손 네. 이리 들어 올리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이거 어깨가 아프면 손 떨림도 동반이 됩니까? 네, 그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있게 되면 네. 어깨 네네. 근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손떨림이 양쪽성으로 있지는 않으십니까? 뭐 이제 커피 같은 거 하루에 몇 잔 이래 제가 좀 많이 네. 먹는 편이거든요. 네. 그 수준적인 건 제가 뭐 병원에 가서 또 뭐 다른 이상이 없다고 손 떨림이 좀 심하거든요. 한씩 가다가 우선은 회전근개 하고. 파열과는 손떨림의 증상은 크게 영향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손떨림 증상은 어디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까요? 네. 제가 신경과 의사는 아니지만 네네. 뭐 연세가 있으시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뭐 파킨슨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리적인 그냥 현상일 예, 수도 있는 거네요. 손떨림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만약 네.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긴장하거나 했을 네. 때 손이 더 네, 떨리신다면 걸을 때 많이 떨려요. 아, 그냥 그럼 뭐 생리적인 문제이실 수도 네. 있습니다. 네. 신경과를 선생님, 방문하셔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어머니. 예, 제가 허리는 좀 아프는데 새벽 되면 다리 두 개 좀 지가 많이 좀 내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네, 어머니 저희가 오늘은요 어깨와 팔꿈치 질환에 대해서 네. 알아보고 있거든요. 예.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전 상담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제가 네. 한 5년 전부터 발꿈치 안쪽 캔에 네, 그 테니스 웰브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예, 받았는데 계속 염증이 생겨가지고 일을 노동을 좀 하다 보니까 네, 염증이 생기고 해서 뭐 방치를 하고 또 약도 먹고 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 석회가 낑겼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힘을 많이 못 쓰고 뭐 이렇게 물건을 탁 늘어지고 네. 또 이렇게 힘도 많이 못 쓰겠고 이렇게 돌리는 작업도 못해 짜고 하는 거 네. 이런 것도 못 하겠고 그때 힘이 없어지고 팔에 힘이 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선생님은 이걸 수술을 해야 될 건지 스케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이 테니스 엘보 진단을 받으셨는데 또 척결성 건염까지 진단을 받으셨다고 네네. 하시거든요. 네. 네.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만 네. 병원에 두 군데서 한 군데는 새 충격파를 하시라고요. 네. 한 군데는 수술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네. 좀 생각하더라고요. 의견이 달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네. 네, 혹시 뭐 다른 치료를 받아보셨습니까, 먼저? 염증 치료는 한 네. 번씩 계속 했었고요. 네,
뭐 한 번 정도는 체외 충격파도 뭐 한 번 딱 해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네. 뭐 주사 치료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네네. 네. 예, 환자분께서는 증상은 5년으로 오래됐지만 뭐 아직까지 다른 치료를 뭐 장기간 받아보시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테니스 엘보가 있으면 보통 제일 흔히 하는 치료가 먹는 약과 같은 소염 진통제와 같은 약물 치료. 네. 네. 그리고 약물 치료도 계속 했었어요. 네, 최충격파와 같은 물리 치료 아니면 뭐 네. 주사 치료가 있는데요. 네. 최충격파도 그렇고 주사 치료도 그렇고 한 번으로는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주사 치료는 한 주기적으로 한 주기적으로 맞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급할 때마다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는 이렇게 스케스가 있는 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다른 치료가 있는지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 테니스 엘보에서는 보통 엑스레이 방사선 검사를 했을 때 특별한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 힘줄이 시작하는 부위에서 석회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힘줄의 변성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석회가 있는 환자에서는 나중에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5년 정도의 뭐 긴 유병 기간이 있으시고 이런저런 치료도 받아보셨는데 잘 안 낫는 것 같다고 하시면 MRI를 포함한 뭐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MRI에서 만약에 힘줄의 손상이나 파열이 심하다면 수술적 치료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그리고 이것 때문에 팔에 힘이 없는 건가요? 네, 그 우리가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움직이는 힘줄이 시작되는데요. 그 힘줄 부위에 손상과 염증이 생긴 것이 테니스 엘보입니다. 그래서 그 힘줄에 손상이 생기게 되면 손목을 뒤로 젖히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을 든다든지 할 때 통증이나 뭐 근력 약화를 호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영향이 있군요. 네, 어머니 좀 정확한 검진을 받으셔가지고요. 수술 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강민철 선생님과 어깨와 팔꿈치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테니스 엘보에 이어서요, 선생님. 이번에는 골프 엘보 알아보죠. 이 질환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테니스 엘보라고 한다면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생기는 것을 골프 엘보라고 합니다. 스윙을 반복적으로 하는 골프 선수들에서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정신의학적 명칭은 상완골 내상과염입니다. 이 질환 역시 팔꿈치 안쪽 힘줄에 손상과 염증으로 통증이 생기고 지나친 가사노동을 하는 40, 50대 주부들에게서 자주 발생합니다. 팔꿈치 안쪽, 바깥쪽 차이가 있을 뿐 통증이 생기는 원인이나 치료 방법은 테니스 엘보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건 테니스 엘보, 팔꿈치 안쪽이 아픈 건 골프 엘보라고 하고요. 원인도 가사노동으로 인한 팔꿈치 쪽에 무리가 가면서 오는 건데요. 치료 방법도 똑같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 휴식이나 보존적 요법만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2, 3주 정도 팔꿈치나 팔목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자제하면서 찜질과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찜질의 경우 초기에는 냉찜질을, 만성화된 환자라면 온찜질을 실시하는 것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팔꿈치 부분의 손상 정도가 보존적 요법으로 회복이 안 될 만큼 심하다면 체외 충격파 시술이나 주사 치료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에도 호전이 없고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돼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재발이 잦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병든 힘줄을 제거해 주는 것으로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좋은 효과와 함께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이 팔꿈치, 팔목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피하는 게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는 과도한 사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사용해 팔꿈치 부위 힘줄에 염증이 생기거나 파열로 인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가사일을 할 때에는 한 번에 너무 몰아서 하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걸레질, 빨래, 설거지 등 손목에 무리를 주는 활동을 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스트레칭을 해서 몸의 근육 손상을 예방하고 피로를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으며
팔꿈치 질환은 평소 간단한 체조만 꾸준히 해줘도 네.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목 체조를 양손 번갈아 가며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팔꿈치 통증에 생기는 질환 가운데 이 팔꿈치 퇴행성 관절염도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 팔꿈치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네요. 네, 팔꿈치 관절에도 무릎 관절염과 같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관절을 반복적이고 과도하게 사용해 관절 연골 손상으로 생기는 질환입니다. 간혹 외상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아 생기기도 합니다. 네. 준비된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꿈치를 이루는 상완골과 척골이 만나서 이루는 관절에서 연골이 닳고 골극이라는 새로운 뼈가 생겨납니다. 무릎 관절염이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면 팔꿈치 관절염은 50대 이후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기계 작업이나 정비 등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어깨와 팔꿈치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나요? 네. 저는 그 팔꿈치 바깥쪽이 튀어나온 부분이 네. 아파서 그러거든요. 네. 제가 55세 주부입니다. 네, 혹시 병원에 제가 네. 예, 그 팔을 쓰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네. 그것 때문에 그런지 제가 무거운 거를 들 때나 네. 걸레 짤 때 이럴 때도 손목이 좀 많이 아프고 불편하거든요. 네, 어머님 혹시 병원에 내원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네, 한 달 정도 제가 다니고 있는데요. 네, 네.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데 네. 조금 많이 완화되지는 않았지만 음. 그 한의원에서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쪽으로 해서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네. 선생님 지금 팔을 많이 쓰시는데 좀 팔이 아프시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아직 지금까지는 한의원 치료만 받으셨지 정형외과 치료는 아직 한 번도 받지 않으신 겁니까? 네네네. 네.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십니까? 네, 튀어나온 부분이 네. 많이 좀 아프고요. 눌러도 좀 튀어나온 부분이 아프고 그쪽 부분이 받치면은 더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찌끔찌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프거든요. 네. 그 진단은 테니스 엘보가 맞으신 것 같고요. 네네. 네.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은데, 네. 먼저 가까운 정형외과 병원을 방문하셔서 네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소염제를 포함한 약물 치료나 스트레칭, 근육 강화 운동을 통해서 대부분의 환자는 치료가 가능하고요. 만약에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충격파나 아니면은 주사 치료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우선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간민철 정형외과 전문의와 어깨와 팔꿈치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깨와 팔꿈치 질환은 초기에 불편감이 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을 키우게 되면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조기에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최근 3년 동안 5월과 6월 2달간 이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 56명이었습니다. 다른 시기와 비교해보면 20%가 많은 수치인데요. 그만큼 5, 6월은 졸음운전을 가장 경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졸음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비율도 높은데요. 운전하다가 졸린 느낌이 오면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